And the sun will shine again. Now and then I'll see you smile. When the storm is out of sight and we gone. 안녕하십니까, 제롬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녀석을 갖고 왔어요. 요즘에 한간에 이슈가 되었던 아우디사의 A3 터보, 가솔린 터보 차량인데요. 외관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뭐 많은 부분들은 이제 많이 경험을 하셨으니까 실내, 일단은 저는 실내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그 실내에서 이제 운전석 쪽에서 앉아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이 핸들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 전에 있는 A3 같은 경우는 요로 에어백 직경이라고 하죠. 이 크락션 부분인데 요 직경이 굉장히 좀 컸어요. 투박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형으로 바뀌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 R8이나 뭐 이런 약간 스포티한 스포츠 버전들 에어백 크기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약간 심플해졌어요. 작아졌고, 크락션 소리도 굉장히 그러니까 고급스러워졌죠. 예전에는 경박했어요. 띠띠 빠빠 뭐 삐삐 이런 가벼운 소리가 났는데 약간 중저음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류들도 아우디가 참 잘 해내고 있어요. 디자인도 잘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사용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요 실내 송풍구 디자인 같은 경우인데, 요게 사실 A3 그전 버전 2017년식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있는 모델들하고는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디자인 송풍구는 다 비슷한데, 이걸 제가 왜 거론했냐면 이 송풍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송풍구는 지금 가운데로 이렇게 제가 좌우로 360도도 돌아가고, 토출구되는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돌리면 왼쪽으로 이 12시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바람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 바람이 싫다 그러면 잠그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3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지금 소리가 나죠. 딸깍 딸깍 소리가 나면 잠기게 되는 거예요. 아우디가 이제 엔트리급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틸팅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수동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고급스럽진 않지만 그렇다고 싸구려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형들은, 이제 구형들은 이런 틸팅 같은 게 다 수동이었어요. 이런 모니터 같은 경우도 손으로 뭐 이렇게 접었다 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니면 이렇게 뭐 이런 쪽에 앞에 쪽에 A6나 이런 부분, 구형 A6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이 센터패시 안에 매립이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신형이 되면서 틸팅이 다 전자동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틸팅 버튼 누르면 들어가서 전방의 시인성을 더 높여주거나 그러죠. 아주 기능성에서는 굉장히 멋있고, 그 다음에 작동이 될 때는 좀 뽀대가 나요. 제가 봐도 이거는 신기하고 좀 좋아 보입니다. 그건 소비자들이 아주 혹할만 합니다. 그리고 요 도어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도어 부분에서 특이한 점은 도어락인데, 이 도어락 버튼이 보통 운전석에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A3 2.0 모전, 가솔린 버전에는 조수석에도 이렇게 도어락이 있어요. 이렇게 버튼이 조수석에서도 도어를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게끔 만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이 A3를 탔을 때 가장 제가 눈에 거슬리는 게 바로 요 아웃사이드 미러라고 하죠. 사이드 미러. 그러니까 일명 그냥 백미러예요. 백미러인데 백미러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시인성도 너무 안 좋습니다. 이유가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차량의 연비라든가 주행 안전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 사이드 미러를 크게 만들 수가 없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공기 저항 개수에 따라서 연비가 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또 이제 좌지우지가 되나 봐요. 그것 때문에 작게 만들었는데 약간 슬림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의도는 했겠죠. 디자인팀에서 뭐 자기네들 예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이 백미러 때문에 운전석 쪽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굴절 렌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면 렌즈라고 해서
차량이 너무 이제 보여지는 면적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쪽 부분 보면 끝선 있는데 이제 굴절 렌즈를 살짝 넣었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느낀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오히려 방해가 됐어요. 요 부분인데 운전석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근데 문제는 조수석이에요. 조수석은 더 안 보여요. 와, 이거 운전하면서 아주 죽겠습니다, 진짜. 사이드미러를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놨는지 이해는 어느 정도 가지만 조금 안전성을 따지자 보면 이렇게 작게 만들면 안 돼요. 뭐 풍절음도 뭐 소음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이게 렌즈라도 좀 크게 좀 만들어주지. 이게 뭡니까?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서 운전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불편했고, 뭐 후진 주차라든가 이런 것도 힘들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이제 이 차량은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후방 카메라가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A3 같은 경우는 사제로 가서 돈 주고 다셔야 돼요. 예. 이거 후방 카메라가 기본 옵션으로 돼 있지 않아요. 뭐 불편하면 또 불편한 건데 따지고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후방 카메라를 넣어봤자 이 제조 단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차량 가격이 높아지고 뭐 제조사 입장에서는 별로 넣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실내에서는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제가 이제 아우디에서 좀 칭찬해야 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아우디죠. 아우디, 폭스바겐을 통틀어서 이제 이 폭스바겐 그룹들은 좀 잘하는 게 있어요. 아우디, 특히나 아우디에서 지금 내세우는 게 뭐냐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딸깍딸깍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 조그 셔틀이라고 해요. 예, 이런 것들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런 버튼들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근데 나쁜 소리가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가 납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이 아우디에서 이 버튼 음을 디자인을 하는 팀이 별도로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름 이 자동차에 대한 감성을 이런 쪽에서 많이 쏟아붓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우디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잘한다. 버튼들 보면 아주 심플하고 아주 괜찮지 않습니까?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럽지 않지만 있을 거 다 있고 직결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캐딜락이나 링컨 뭐 요런 요즘에 최신에 나오는,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 모델도 많이 시승하고 왔는데, 제가 가장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최첨단 기능이 들어가고 최첨단 차량으로 이제 탈바꿈하면서 차량들이 전부 다 모든 버튼들이 전자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아날로그식의 버튼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안전하고 더 좋습니다. 사용하기 편합니다. 분명한 건 이런 비상등 같은 경우도 벤츠 뭐 이런 BMW 아우디들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고수하는,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안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석에서 저희가 뭐 위급 상황이라든가 긴급 상황에서 이제 비상등을 누를 때 언제 전자식으로 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비상등을 찾아갖고 누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에어컨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토출,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기능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직결적으로 찾아서 제가 이제 버튼을 적용을 시켜야지, 이거 운전하면서 앞에 전방 보고 때려보고 있는데 이거 버튼 언제 찾습니까? 그 뭐 슬라이딩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마우스처럼 이렇게 해갖고 버튼 찾아갖고 에어컨 뭐 풍량 조절이라든가 시트 뭐 온도라든가 이런 걸 찾고 앉아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차를 세우고 해야죠. 아니 정말로 죽기 싫으면 차를 세우고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아우디나 독일 3사들 아날로그 버튼들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운전자를 위해서, 안전 운행을 위해서 분명히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실내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이런 스웨이드 같은 경우도 직물이라고 하죠. 직물도 이렇게 싸구려티 나지 않고요. 아우디가 이제 요런 대시보드들도 플라스틱 같지만 이렇게 우레탄 소재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좀 무난해요. 이렇게 비싸 보이진 않지만 싸구려처럼 보이지도 않고, 도어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만
만든 것 같지만 이게 우레탄 소재로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촉감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아웃사이드 사이드미러 얘기하면서 놓친 부분이 이 A필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게 있는데요. 이건 간단히 얘기해서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A필러 때문에 우회전 좌회전 할 때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이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A3 구입하셔가지고 운행하실 때 이거 적응하시는데 시간 좀 필요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시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예, 시트 부분이 딱 이제 눈으로 보셔도 이렇게 고급스럽진 않죠. 근데 제가 좀 만져봤는데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가죽을 쓸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저렴한 차다 보니까. 그런데 그 야들야들한 그런 가죽이 아니라 약간 뻣뻣해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좀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지지 않고 막 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고, 이런 스티치 같은 경우도 정교하게 잘 해놨습니다. 고급 차량처럼 정교하게 잘 해놓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럼버 서포트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허리가 아니라 옆구리를 받쳐주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등치가 조금 있는 편은 아니지만 일반 착석을 했을 때 여기가 좀 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튀어나왔으면 하고, 요추나 척추 같은 경우 받침이 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 해놔서 제가 의자를 앉아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모델에는 40 TFSI는 조수석도 전자동 시트예요. 운전석도 자동 시트고요. 많이 좋아진 거죠. 그전에는 수동으로 이제 손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레버를 당겨가지고 높이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동보다는 자동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도 모던합니다. 그냥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테스트 해볼 거는, 이제 주행을 하면서 와인딩 코스로 이제 올라갈 건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자세한 건 설명을 해드릴 거고, 사운드가, 저는 이게 뭐 고급 옵션을 넣어야지만 이 사운드가 이제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오디오가. 근데 지금 이 아우디 A3에 달려있는 오디오도 들을만 해주더라고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귀가 고급이 아니고 막귀다, 그냥 가요나 듣고 가끔 가다가 뭐 트로트나 듣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 옵션 그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뭔가 전달력이라든가 정보력 같은 경우는 괜찮이 그냥 평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예전에 르노 삼성 자동차도 타봤고 현대자동차도 타봤고 국산 차량들은 웬만한 차량들 다 섭렵해 있고, BMW, 벤츠, 아우디, 뭐 폭스바겐 별의별 차 다 타봤는데 오디오가 이 차량이 좋은 게 아니고,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은 굳이 고급형의 오디오를 선택하고 옵션을 선택지를 하지 않아도 들을만 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예, 그냥 오디오 소리 지금 녹화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들으셨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서 뭐 아주 싸구려, 우리가 현대에서 옛날 90년대나 2000년대 초에 나왔던 오디오랑은 비교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충 이제 실내는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거는 없고요. 뭐 크게 뭐 옵션이 풍부한 차량도 아니고 엔트리급의 차량을 가지고 실내에서는 더 이상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자, 이제 와인딩을 하기 위해서 이 차량에 대한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가서서 운전하는데 얼마나 편리하고 또 좋은 성능을 이끌어내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와인딩 코스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서부터 이 A3 2.0 터보 모델하고, 이제 2.0이라고 부를게요. 이제는 터보라는 거를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고, 지금서부터 이제 함께 달려볼 건데, 우선은 드라이브는 다이내믹 모드로 설정을 했고, S 모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 최대한 낮추고 제 신체에 맞게끔 한번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안전, 주행 안전에
ESC라고 그러죠. ESC도 끄고 끄고 한번 달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와인딩을 달리면서 뭐 안전에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실 영역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운전자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다룰 겁니다. 지금 그럼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서부터 와인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A3가 전체적으로 제가 한 100여 킬로미터를 달려오면서 느낀 건데, 주행 감성이나 주행 질감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고루고루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변속 타이밍도 굉장히 빠릅니다. 변속도 영민해서, 이제 에스트로닉이 영민해서 기아 변속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다운시프트나 업시프트가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일반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때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핸들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다이내믹 이제 모드이기 때문에 핸들이 약간 무거워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속 운행이나 이렇게 와인딩 코스를 주행을 할 때는 핸들이 조금 묵직해지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분들은 위험적인 요소까지 이제 생각하면서 운전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코스 자체가 이제 굴곡도 많이 심하고 커브도 심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만행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와인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일정 규정 속도를 지켜가면서 코스를 돌 건데, 가감속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전가되고,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해서도 모자라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언덕을 치고 나가는 순발력이라든가 직진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은 일반 엔트리급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일반 평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와 이렇게 와인딩 코스를 즐기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지금 현재 끼워져 있는 타이어는요, 한국 타이어 S1 에보 2 둘드로 40 18인치 타이어인데, 제가 많은 거리를 주행하면서 느낀 건 일단 접지력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타이어 성향이 어차피 썸머 타이어인데, 노면은 지금 오늘 눈이 오지 않아서 뭐 젖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썸머 타이어의 성능을 어느 정도 언덕을 오르내릴 때 이제 지금 언덕 부분을 이제 주행하고 있는데요. 변속 타임이 되도록 이제 늦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000km, 3000rpm에 올라가도 변속이 되지 않고 3600rpm 정도에서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에스트로닉에 대한 변속기를 말하자면 일단은 변속이 생각보다 빨리 이제 듀얼 클러치다 보니까 빨리빨리 열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재밌네요. 그리고 서스펜션은 좀 스포티한 성향과 약간 컴포트한 성향의 약간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랑말랑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전을 했을 때 잘 몸체를 좀 버텨준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롤 현상이라든가 피칭 현상, 그러니까 롤은 뭐냐면 좌우로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절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출발이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뒤로 흔들리는 현상은 거의 많이 줄었고요. 그 전에 있는 제가 차량을 이제 운행을 했던 차량의 모델은 스포트백이라고 뒤에 세단 버전처럼 트렁크가 없는 버전이에요. 지금 제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세단인데 트렁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륜 기반의 자동차이다 보니까 약간 언더스티어 성향을 띠고 있네요. 언더스티어가 뭐냐면요, 회전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돌거나 오른쪽으로 돌 때 이 밖으로 그러니까
헤드라고 하죠. 자동차의 앞부분이 바깥쪽으로 밀려드는 성향들이 강해요. 네, 지금 이렇게 회전해서 돌아보면 다시 복원할 때 느낌은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약간 쏠림 현상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핸들의 컨트롤로 인해서, 그러니까 컨트롤로 이제 복원시킬 수 있는 능력은 좀 됩니다. 근데 노면이 다행히도 마른 상태에서 타이어라는 성능이라든가 이 차량의 성능을 극한까지는 아니어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마음이 놓이네요. 지금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놨다 밟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성능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아십니까? 베이퍼록 현상이 뭐냐면 저도 이제 맞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브레이크를 다수로 많이 밟고 뭐 많이 쓰게 되면 브레이크에는 열이 받게 되겠죠. 이제 열이 받게 되면 브레이크 액이라고 해. 브레이크 오일이 끓게 돼요. 그럼 기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기포 때문에 어차피 브레이크는 하이드로백에서 압력으로 인해서 오일이 밀어내주고 그 캘리퍼에 있는 패드를 밀어주면서 그 디스크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이제 브레이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에 오일 자체 안에 뭐 기포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끓게 되잖아요. 온도가 높아가면 기포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브레이크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근데 베이퍼록 현상을 잘 정제를 한 것 같습니다. 정제라는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우디 쪽에서는 수많은 테스트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브레이크가 아주 잘 들어요. 단순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잘 쓰고 잘 멈추고 그 다음에 쏠림 없이 일정하게 핸들에 불안감 없이 브레이크는 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스키드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드 부분이 왼쪽 사이드 휠이라고 하죠. 사이드 휠이 굉장히 단단할 줄 알았거든요, 이 버전이. 근데 약간 말랑말랑하네요. 말랑말랑하면서 약간 쏠림이 있어요. 쏠림이 있는데 일반 그 4계절 타이어용하고는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일반 영역에서는 꽤 괜찮은 성능을 끌어내는데 조금 스포티한 성향을 좀 바라시는 분들은 약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 의외로 사이드 휠이 조금 말랑말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계속 주행을 하면서 이제 타이어의 표면 온도도 올려놓은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타이어가 소음이 뭐 승차감도 좋고 코너링도 좋아요. 그 다음에 접지력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제가 밟았을 때 브레이크에 대한 뭐 담력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잘 서요. 잘 쓰는데 생각 외에서 저는 이제 생각으로 스포츠 타이어다 보니까 굉장히 사이드 쪽으로 이제 코너를 할 때 단단하면서 잘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반 4계절 타이어보다는 조금 좋은 정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차고 나가는 힘이 아주 좋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제원상 마력수와 토크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2.0 터보 이제 가극기라고 하죠. 장치가 들어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장치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터보렉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터보렉이 이제 존재를 하겠지만 터보렉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이제 엑셀링을 하면서 즉각 반응을 하고 있어요. 시속 몇 킬로로 제가 이제 흔히들 차량들의 성능을 말을 할 때 제로백이 어떠냐, 뭐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의미는 없고요. 네, 제로백 성능은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그냥 리스폰스에 대한 반응성은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생각 의외로 가솔린이지만 토크발이라고 해야 되죠. 토크, 후반 토크나 전반 토크, 후반 토크가 좀 고루 분포되어 있는 성향이 짙다. 그렇게 이제 평하고 싶고, 제가 뭐 전문 드라이버도 아니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대로 제가 이제 주저주저 이제 떠들고 있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전체적으로 운전이 참 편합니다. 편하고 약간 스포티한 부분과 컴포트한 부분에 딱 중간 정도를 타협을 한 차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차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연비입니다. 지금 가속을 하면서 평균 연비가 10.1km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순간 가속을 하면서 표시되는 연비가 3.2km, 3.5km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냥 가속을 하기 때문에 순간 연비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어떤 차량이든 급가속을 하거나 그럴 때는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평균 연비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하거나 일반 도로 주행했을 때 평균 연비에 준하다고 말을 할 수 있고, 이 차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에 있는 부분이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언덕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쏠림 현상이 앞부분으로 치중되는 쏠림 현상이 적은데, 조금 있다가 이제 내리막이 나오면 설명하겠지만 앞쪽 부분에 치중되는 무게가 많다 보니까 핸들이 감기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운전자 여러분들이 다 예측을 하고 안전운전을 하시길 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인딩 코스를 나와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 차량은 결국은 엔트리 모델인데 2.0에다가 과급기 터보를 달아서 출력을 높여놓은 차량이에요. 근데 실생활에서 실영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영역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세팅이 잘 돼 있어요. 무게 균형 밸런스도 좋고요. 미션에 대한 반응성도 좋고, 미션에 대한 그 학습 능력도 좋습니다. 똑똑하고요. 그 다음에 다운시프트, 업시프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차량이 7단 에스트로닉 미션이다 보니까 다단수라고 해야 되죠. 단수가 많은 편이에요. 기존 예전 구형 방식은 5단, 6단을 쓰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단의 미션을 이제 들어가 있는데, 힘이 모자라거나 이런 상황에서 때는 이제 다운 시프트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RPM을 어차피 노멀 엔진 같은 경우는 고 RPM을 쓰게끔 세팅을 할 수밖에 없죠. 앞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디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터보 차량이에요. 아마 제가 이제 분포도를 보지 못했지만 이 터보가 한 일정 RPM에서 터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아까 전에 제가 먼저 말했듯이 일반 엔진에 대한 성능과 같은 계통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엔진인 거예요. 네, 가급기가 터보가 터빈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일반 엔진의 출력을 고수하다가 터빈이 일정 구간의 RPM이 치솟을 때 터빈이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터빈이 돌아가기까지의 그 시간을 터보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엑셀레이팅을 할 때, 엑셀을 밟았을 때 내가 이만큼 가속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 터보가 작동하는 그 시간을 사이를 두고 터보렉이라고 하는데, 이 차량은 제가 분명히 하지만 터보렉의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느낄 정도로 막 차량이 울컥거리거나 뭔가 답답함을 연출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이냐, 그 말은 무엇이냐, 미션이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뭐 전문가들이 평할 때는 이 미션이 뭐 슬립이 많이 일어나니, 뭐 변속할 때 좀 충격이 있네, 이런 소리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 시선에 봤을 때는 아주 좋아요. 네, 큰 충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기계가 작동을 하면서 변속 충격이 없다라는 게, 그러면 유체끼리 부딪히지 않고 약간 뭔가 아예 없다, 무다, 없을무, 그렇잖아요. 그렇게 표현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내 몸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충격량입니다. 네, 일반 사람들. 저는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반 사람인데, 변속 충격을 받았을 때 이거 충격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이거 되게 답답한데? 아니면 혹은 야, 이거 뭐 고장난 거 아니야? 할 정도의 충격량은 없어요. 분명한 거 말씀드립니다. 충격량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변속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변속이 느리거나 갑자기 뭐 돌변해 가고 갑자기 이게
이제 다운시프트가 돼갖고 놀랄 정도로 변속이 탁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눌러준 만큼 밟아준 만큼 나가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킹 한 만큼 변속이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급가속을 하거나 가속감은 제가 그동안 소나타,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하자면 소나타 2.0 터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현대에. 그 차량보다 가속감은 조금 모자라요. 아무래도 출력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차량이 가속감에 체감을 하는 거는 그 차량 못지않게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직진성이라든가 이런 코너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이 차가 월등해요. 이제 뭐 준중형 차와 중형 차를 비교하자면 또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터보차가 갑자기 떠오르는 차량들은 그 차량밖에 없었어요. 그걸 소나타 터보를 비교하자면 그렇고요. 아반떼 터보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이 훨씬 더 잘 나가고 훨씬 더 안전성 있게 주행이 되고 승차감도 좋고 훨씬 더 미션도 영민해서 빠르고 그 다음에 주행 질감도 굉장히 더 좋습니다. 확실한 건 아반떼보다 위쪽에 있어요. 아반떼랑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반떼 터보하고 비교할 차량이 아닙니다. 흔히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되게 웃긴 게요. 차량 가격으로 비교하거나 차량 크기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차량들은 어차피.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CC로 비교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반떼 터보하고 이 차량하고 비교를 굳이 하자면 가격밖에 없어요. 완전 다른 차입니다. 네, 완전 다른 차예요. 그러니까 오해들 하지 마시고, 또 아반떼 클럽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뭐 네가 뭘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주절주절 나불나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반떼급은 아닙니다. 그냥 차량 크기가 그 정도지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차량이 월등히 좋아요. 아반떼를 타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우디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디바가 아니에요. 네, 아우디만 좋다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 가격대,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90만원을 주고 어떻게 이런 차를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능이 좋고 연비 좋고 내구성은 좀 더 타봐야지 검증이 되겠죠? 그런 차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이 차에는 A3는, 이번에 나온 A3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네, 굉장히 좋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갖고 이 차 와인딩에 대해서 동영상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감사드리고요. 짧게나마 제가 평을 하겠지만 차량에 대해서 크게 부각되는 뭐 단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아주 극찬을 할 정도로 칭찬을 할 부분을 찾는 것도 좀 무리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탈 수 있는 수입 차량을 입문형이라고 해두자고요. 입문형으로는 손색이 없는 차량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경쟁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타 브랜드에서. BMW 같은 거는 뭐 1시리즈도 있고, 그 다음에 벤츠는 A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우디에서는 A3가 있네요. 네,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요 라인에서 차를 찾는 분들은 A3를 염두에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롬이었고요. 영상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평안한 가정 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